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아니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통변에서 이론 중에 허자론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 허자론은 비어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끼어져 있다 이런 의미인데 팔자 내에, 내 팔자 내에서 보이지 않는 글자, 끼어져 있는 글자를 불러 들여와서 쓸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사주 상담을 할 때 생극재화가 기본이 돼야 되고 이 명만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 공부하지 않는 부분도 공부를 해서 내가 취할 거는 취하고 버릴 거는 버려서 분석의 영역,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하게 통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게 허자론이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주 공부하시면서 허자론을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자론의 이론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삼합의 가운데를 불러 들은다 해서 뭐 인합, 뭐 허합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용어가 많은데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만 알아도 충분하고 우리가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성질이나 뜻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공엽입니다. 공엽. 공엽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이 공자를 끼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협자도 이 협자를 쓰는 거고. 그래서 공협이라고 하는 것들은 끼어져 있는 글자를 내가 가져와서 쓴다. 협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협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거예요. 팔짱을 끼다. 이 공자를 쓰기도 하거든요. 이 팔짱을 낀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아니면 협은 끼우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협은 끼우다 의미. 그러니까 끼우는 거예요. 뭐를 끼우냐 하면 중간에 글자를 끼워준다, 끼워 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냐 하면 지지에 12지지 중에 한 곳이 비어 있을 때, 만약에 인목 옆에 진토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게 이 진토가 묘목이 없지만 묘목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공협이에요. 끼어지는. 축토가 있다고 한다면 뭐 잣수 인목이 이렇게 있으면 이 축토가 허자론으로 공협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내 사주에 없다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내가 갑목, 예를 들어 뭐 갑자일주가 이 노래 생겼다. 그러면 나는 무제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무제사주인데, 근데 무제사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공협으로 축토가 생겨나잖아요. 목국토니까 재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현 통변에서는 어떻게 쓰냐 하면 무자일주가 있으면 만약에 인연을 봤다. 그죠? 인연을 보면 축토가 생기잖아. 그러면 무토일간한테는 재성이 생기는 거라서 요럴 때는 재물 또는 여자가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변을 하면 됩니다. 이게 공협이라고 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합이라고 해서 삼합의 가운데를 불러오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신금, 진토 이렇게 있다면은 이 자수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자, 무신일주가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게 진토를 보고 있으면 어떤 이 재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수가 있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무신일주가 진년이 돼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여자가 생긴다든지 돈이 생긴다든지 뭐 재무적인 부분이 탈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도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충은 지지에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충되는 글자를 불러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죠.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지지에 두 글자가 붙어 있을 때 충되는 글자를 불러온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잠시만요. 자, 예를 들어서 사주에 해가 있다. 그죠? 뭐 자자가 있다든지 붙어 있을 때, 병존에 있을 때 같은 글자가 그러면 반대되는 충되는 글자 사화를 불러들인다. 자, 자수는 오화를 불러들인다. 이렇게 해서 허자론으로 보는 겁니다. 없던 걸 내가 있게 보인다, 불러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허절 이 도충된 글자, 그러니까 충돼서 내가 가져온 글자는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천간의 뿌리는 되지 못합니다. 뿌리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신강 신약을 나눌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조후나 우리가 오행이나 아니면 뭐 중화를 볼 때는 요 허자론 도충론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 도충론에서 가장 많은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거죠. 비천농막격이라고 들어보시죠. 비천농막격. 이게 격의 일종인데 이 비천농막격은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비천농막격이라고 해서 내가 재관이 하늘에 떠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벼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재관을 중심으로 사주를 봤습니다. 요즘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권력이나 명예, 돈, 권력, 명예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벼슬아치들이 최고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천용박격이라고 하는데 이 비천용박격의 종류를 보면 이렇게 있어요. 자, 경자일주가 또는 신해일주가 개해일주가 그 다음에 임자일주 이런 일주들이 지지가 같은 글자가 3개 이상 있을 때 뭐 해가 있든지 이럴 수 있을 때 비천농막격이라서 자수는 오화를 불러들이고 해수는 사화를 불러들인다. 굉장히 성격입니다. 이 비천농막격이 되면 아주 고위직 공무원이나 뭐 총장, 대법원장, 법조계 쪽에 권력과 명예를 쓰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뭐 예를 들자면은 자, 신의 일주가 있다고 봅시다. 신의 일주가 있으면 이 신의 일주가 해수류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비천농막격이 성립이 된다. 친다면은 그러면 이 해수는 사화를 불러들어줘. 사해충이니까. 그러면 이 신금은 사중에 무토, 정인, 그죠? 병화, 정관, 관인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사중에서. 그럼 이 굉장히 이 어떤 도충된 글자에서 관인을 갖고 오니까 내가 어떤 결정권자가 되는 거고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금생수로에서 식상에서 나온 재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상은 금생수니까 내 아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부하 직원. 그래서 나만 잘난 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 아래 사람들이 특출난 재능과 능력으로 나를 그까지 올려보냈다. 그렇게 해서 비천농막격이 완성된다. 이 도충은 항상 이 도충법을 저는 많이 쓰는데 이 도충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어떤 글자들이 중첩되어 있을 때 같이 비등하게 있을 때 그것들을 충하는 글자를 불러 들어온다. 이렇게 봅니다. 이 사주라는 게 내가 이 음이 강해진다고 한다면은 예? 음이 양을 불러들여줘. 또 양이 강해지면 음을 불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맞추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충법도 그런 것들인데 내가 한 가지가 치우쳐져 있으면 반대 기운을 불러들인다. 없는 것과 같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도충에서 불러 들어온 글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뿌리는 되지 않는다. 다만 또 원국의
같은 글자가 있을 때는 작용되지 않는다. 자, 경자일주가 자자자 했었어요. 그래서 오화를 불러들인다고 치면 천간에나 지지나 이 오화 화의 기운이 없어야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없어야지. 그래야 비천오막계 성립이 되고 도충법은 어떻게 하든지 성립이 된다. 그래서 이 도충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같은 글자가 같이 있을 때, 나란히 있을 때 이거는 지지의 어떤 글자도 상관없습니다. 오화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신금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인신충일에서 인목이 생겨난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 허자론 중에 도충이나 공협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내가 알고 배척을 하는 것과 모르고 배척하는 건 틀린 거예요. 내가 이런 이론이 있다는 걸 알고 써먹어보고 임상을 해보고 난 아무리 봐도 이 허자론은 나하고 맞지 않겠다 싶으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가끔은 쓸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사주니까 우리 여러분도 공부도 저하고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